네, 잠시 전까지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덕에 대한 처리를 두고 진통이 거듭됐습니다. 국회 소식인데요. 이낙연 국무총리, 이제는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인준안이 통과됐고 대신 자유한국당이 인준 표결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본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본회의장 상황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의 이낙연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준안 통과는 됐습니다. 네. 그런데 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상정을 하자 옆에서 항의 목소리들이 들려 나왔는데요. 누구의 목소리였습니까? 네, 오늘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보이콧을 선언하긴 했는데 본회의장은 들어왔었던 겁니다. 네, 우선 자유한국당이 오늘 하루 내내 보이콧을 선언하고 사실상 인준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면서 반대를 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우선 협치를 강조했던 만큼 최대한 자유한국당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면서 2시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를 한 3시 반까지 연장해서 기다리면서 자유한국당을 기다렸고요. 자유한국당은 반대하지만 우선 본회의장에 입장은 한 뒤에 총리 인준 안건이 상정되자마자 본회의장을 강하게 항의하면서 떠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찬성 164, 반대 20, 기권 2, 무효 2. 오늘 저 인준은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로서 문 대통령과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오늘 아주 재미있는 동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석이 120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의원을 빼면 117석입니다. 거기에 정의당 6, 여권 성향의 무소속 넷 하면 127석이 되고요.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 107, 반대표를 당론으로 정한 바른정당 20, 이렇게 하면 127입니다. 127대 127이 맞섰습니다. 그러면 바로 국민의당 40석이 어디로 갈까? 이것이었는데 적어도 37석은 총리 인준을 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청와대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캐스팅 보트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최석호 기자 말대로 호남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찬성 쪽으로 손을 들어준 거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강경화 후보자 그리고 김상조 후보자의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예,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총리 인준을 앞두고 있던 여당과 야당 누구를 막론하든지 유난히도 여라원을 의식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총리 인준 과정, 그 막전막후 현장을 저희 최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과열됐습니다. 오전 8시 20분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낙연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인준 여부와는 별개로 정권 초기 전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본격적인 기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본회의 전까지 모든 상황을 열어놓겠다던 자유한국당.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이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견제와 비판을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이고 때론 강력한 저항을 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만에 기자회견까지 자청해서 지명 철회 카드로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총리 지명 철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슨 빗딜설을 얘기하는데 저는 빗딜의 빗자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을 감시하는 야당으로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호소하는 모양새입니다. 일종의 여론전.
여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 기다림 끝에 정 원내대표를 만난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오늘도 국민을 앞에 두고 읍소를 이어갔습니다. 찬반을 근본하고 협치의 모습을 완성시켜가기 위해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참석과 표결 결정을 호소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닌 제대로 된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함에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다는 야당, 할 만큼 했다는 여당. 정작 인사청문회보다는 전국 주도권 경쟁에 밑거름이 돼 지지 여론 확보전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네, 혼란 속에서도 국무총리 인준안은 아무튼 표결이 됐습니다. 대신에 여야가 지금 전국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이긴 걸로 보시나요? 우리 기자들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여가 이겼다라고 한 표 더. 여당이 실익은 챙겼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일단은 인사재청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재청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근데 인선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첫 걸음을 좀 내디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당에게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네. 야권에서는 사실상 이번 총리 인준을 해주고 다른 걸 벼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오늘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은 했지만 본회의장에 입장을 했고 퇴장을 해줬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처리할 수 있게 해준 게 아니냐. 그리고 야당 또한 끝까지 발목을 잡았다라는 비판을 피해가면서 오히려 총리 인준은 해주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되 다만 향후에 이제 뭐 지금 다른 장관 후보자들이 여러 청문회가 걸려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진짜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게 아니냐라는 분위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에는 여야 간에 좀 화기애애할 수 없는 곳에서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이게 오늘 지금 방금 나온 장면이 그 이낙연 총리 후보자였던 시절의 인준안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청문특위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전에 생각해보면 막 고성이 오가면서 절대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사실 서로 비판을 처리 하고 못하겠다고 퇴장하는 야당 의원들 모습이 많나요? 그렇죠. 악수를 하고요. 그리고 헝비 이렇게 그렇죠. 뭐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아니 악수하고 퇴장하는 건 처음인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여야 간에 사실상 물밑 교감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진짜 시작되는 건 장관 청문회다라는 이런 시그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국무총리 인준과 함께 빅딜설이 거론된. 자, 강병규 기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서훈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있는데 이 중에 누군가는 낙마를 시킬 것이다. 이런 걸로 봐야 되나요? 예,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처음에 일단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력한 야당이 되겠다. 예, 강력한 야당이 되겠다. 칼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가 이제 좀 발동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전국 주도 차원에서 야당이 좀 견제를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후보자들이 그런 워낙 뭐 5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5개의 기준 중에서 한 4가지가 좀 결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하는 등의 그런 명분을 자꾸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뭐 어떻게 이거를 통과를 시킬 수 없고 무조건 이거를 좀 더 견제하면서 항의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 거죠. 근데 야권이 그동안 뭐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입장들을 쭉 밝혀왔는데 직접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강경화는 절대 안 됩니까? 강경화 후보자는?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하다는 험악하다. 안 될 수가 없고요. 김상조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의원들이 이제 그야말로 못다나 이제 뒷담화 저희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네. 이 부분은 절대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분위기인 절대 것 용서할 수 없다.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인사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자유한국당 홍문정 의원의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상당한 분위기가 험악한 것 같은데요. 바로 김상조 후보와 강경화 후보를 직접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또 강경화 후보자 이번에도 또 거짓 의혹도 불거졌다라는데 또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장 전입 논란 때문에 거짓 해명 의혹이 들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번에는 딸이 설립하려던 주류 회사에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았다 했다가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 해명 논란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딸이 설립한 회사 창업과 관련해서 아무런 개입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경화 후보자의 UN 직속 부하이자 강경화 후보자의 장녀와 함께 주류 사업을 하려고 했던 우모 씨,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경화 후보자에게 딸과의 주류 수입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보고를 했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딸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다. 이러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창업에 개입한 게 없다던 강 후보자,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아직까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증여가 있었는데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 이러한 또 다른 의혹까지 나오면서 거짓말에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강경화 후보자 그야말로 난공불락에 빠졌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강경화 후보자의 애초 해명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혀 부적절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엄마로서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강경화 후보자 관련해서는 이게 의혹도 의혹이 계속 불거지긴 하지만 해명도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좀 여론이 돌아서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강경화 후보자의 큰딸이 저랑 좀 나이대가 비슷한 편인데요. 제 동료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이 이화여고란 데가 상당히 당시에 가고 싶었던 학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 진학 문제나 또 다른 이제 사실상 국적은 미국 국적인데 한국의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라고 나오고, 또 국적은 미국 국적인데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엄마에게 받은 돈으로 땅을 사고 또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위화감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강 후보자에 대한 의혹 그리고 여론의 악화되는 분위기도 나아지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 기자, 이렇게 상황이 번지자 강경화 후보자 남편이 직접 또 이제 해명을 하고 나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 기자들이 강경화 후보자 대했을 때 불리한 질문에 대답이 뚝뚝 끊기는 모양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좀 해명을 참 받기 힘들다, 해명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하는 게 현장 기자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뭐 해명이 완전치 않으니까 이번에는 남편인 이일병 교수가 나섰습니다. 일단은 친척집에 위장 전입을 했다라고 잘못 해명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 전달했다, 전화가 왔었는데 잘못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강 후보자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은 좀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게 모든 게 자기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이화여고로 좀 전에 이현수 기자가 얘기했지만 그 또래의 연령층한테는 가고 싶은 학교였다라고 하고, 강경화 후보자도 이화여고 출신인데 더더군다나 이희호 여사도 알고 보면 이것과 관련이 있다, 이화여고 출신이라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상 DJ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죠. 이희호 여사도 이화여고의 동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강경화 후보자가 이렇게 공직에 발탁되게 된 배경도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통역으로 발탁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강경화 후보자의 인연이 다시 한번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강 후보자는 1997년이죠.
DJ가 대선에서 당선된 뒤에 IMF 문제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를 나눌 때 전화통화에서 통역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외교부 특채로 뽑히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요번에도 굉장히 DJ와의 인맥이 좀 후보자로서 하는데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러한 뒷말까지 나오는데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 특위위원들, 청문회 특위위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첫째, 의혹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특히나 7일에 청문회가 열리는데 스스로 낙마를 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낙마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결국 반드시 낙마를 시키겠다. 국민의당은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네, 동교동계와 인연을 생각할 때 그러면 누가 지금 빗길설이 사실이라면 김상조 후보랑 강경화 후보랑 누가 더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야당에서는 둘 다 떨어뜨리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검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면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온답니다. 왜 자료가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안 오는데 좀 더 자료를 보강한다면 충분히 낙마를 시킬 수 있다. 그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전 둘 다 낙마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은 총리의 인준 과정과 좀 다르거든요. 이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사실상 다시 한번 국회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사실상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사실 대통령 재량으로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면서 첫 번째 이 인사에서 낙마를 시킬 것인가, 자진 철회 또는 낙마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여론, 국정 기대에 대한 높은 여론이 있는데 그 여론을 등에 업고 강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청와대의 선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정 기대에 대한 여론도 또 도덕성도 모두 다 합격점을 받았습니다.